2026년 8월 26일 대통령 국정 지지율 38.9가 발표됐습니다. 다음 날에는 36.5와 50 두 숫자가 나란히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42가 나왔습니다. 사흘 사이 4개의 숫자, 최저 36.5, 최고 50 같은 나라의 같은 대통령인데 어느 한쪽이 조작일까요? 오늘은 4개의 숫자를 한꺼번에 해부합니다. 먼저 4숫자를 정확히 옮기겠습니다. Straight News 정기 여론조사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 긍정 38.9. 이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후 첫 30%대였습니다. 천지일보 조사는 24일과 25일 조사해 긍정 36.5, 자체 기준 최저치. 전국 지표조사 NBS는 24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해 긍정 50, 반등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이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해 긍정 42, 역시 자체 기준 임기 최저였습니다. 최저 36.5에서 최고 50까지 같은 주에 13.5포인트가 벌어졌습니다. 넷 중 하나가 조작이라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4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조사이고 각자 자기 설계대로 정직하게 돌린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나가 아니라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게 갈리나? 용의자는 넷입니다. 질문, 가중값, 시점, 유보층 하나씩 신문하겠습니다. 용의자 1번 질문, 척도가 다르면 결과가 갈립니다. 그런데 설문지 원문을 열어보면 4점 척도를 쓰는 3곳, 조원, 천지일보, NBS는 척도가 완전히 같습니다. 갤럽은 2갈래로 묻는 별도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알리바이입니다. 그런데 한 장을 더 넘기면 문항 순서가 계열로 갈립니다. Straight News 조사는 1번 질문이 지지 정당입니다. 그것도 국회 의석순으로 불러줍니다. 천지일보 조사도 이념과 정당을 먼저 묻고 국정평가를 묻습니다. 반대편은 정반대입니다. NBS도 한국갤럽 질문지도 첫 질문이 국정평가입니다. 정당은 뒤에서 보기 순서를 돌려가며 묻습니다. 자동응답 2곳은 진영을 먼저 확인하고 전화면접 2곳은 평가를 먼저 묻습니다. 자기 진영을 먼저 확인한 사람은 진영의 눈으로 답합니다. 교과서에서 점화 효과라고 부르는 조건이 한쪽 계열에만 걸려 있습니다. 이 용의자 완전한 알리바이는 아닙니다. 일단 보류하고 가겠습니다. 용의자 2번, 가중값. 여론조사는 걸린 대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잘 받는 60대는 줄이고 잘 안 받는 20대는 늘려서 실제 인구 구성에 맞춥니다. 이 배율이 커질수록 조사는 흔들립니다. 실측해보면 Straight News 조사는 0.9에서 1.4, 천지일보 조사는 0.88에서 1.15, NBS는 0.90에서 1.14. 공개된 3곳 모두 무난한 범위입니다. 갤럽의 배율표는 아직 공개 전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 가중은 어느 곳도 걸지 않았습니다. 가중값도 알리바이 성립. 용의자 3번, 시점. 조사 기간이 어긋나 있고 그 사이 큰 사건이 있었다면 격차의 일부는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는 8월 22일부터 24일, 천지일보 조사는 24일과 25일, NBS는 24일부터 26일, 갤럽은 25일부터 27일, 넷이 같은 주에 나란히 겹쳐돕니다. 특히 천지일보 조사 기간은 NBS 기간 안에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날들을 재고 36.5와 50, 시점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알리바이 성립. 용의자 4번, 유보층. 가장 그럴듯한 용의자였습니다. 전화 면접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이 나와서 긍정도 부정도 낮게 나온다는 통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내조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보층은 Straight News 조사 3.2, 천지일보 1.5, 갤럽 8, NBS 7, 넷 다 얇습니다. 결정적으로 모름을 제외하고 의사를 밝힌 사람만으로 다시 계산하면 40.2, 37.1, 45.7, 그리고 53.8. 자동응답 2곳과 NBS의 간격은 13.6과 16.7로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유보층 산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각. 그렇다면 남는 답은 하나입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들이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진범은 조사 방식 그 자체입니다.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는 기계음이 묻고 번호를 누르는 자동응답 전화입니다. 응답률 3.8%, 100명에게 걸면 4명이 끝까지 남습니다. 천지일보 조사도 3.7%,
반대편 전화 면접은 NBS가 15.4, 갤럽이 9.5, 면접원이 직접 말을 걸면 3배에서 4배가 남습니다. 기계음 앞에서 끝까지 번호를 누르는 4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은 대개 초반에 끊습니다. 남는 것은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증이 있습니다. 4점 척도의 양끝, 매우 잘한다와 매우 잘못한다를 합쳐보면 38.9가 나온 바로 그 조사에서 70.8%.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극단을 골랐습니다. 같은 주 천지일보 자동응답 조사에서도 69.6%. 회사가 달라도 기계가 물으면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NBS는 직전 조사에서 49%. 가운데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류해둔 질문 순서가 여기에 가담합니다. 진영을 먼저 확인한 응답자는 강한 쪽 답을 고르기 쉽습니다. 같은 나라를 재도 모이는 사람과 묻는 순서가 다르면 다른 분포가 나옵니다. 이제 결정적 장면입니다. 여름 석 달을 통째로 놓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는 6월 초 50.6에서 38.9까지 내렸습니다. NBS는 57에서 50까지, 갤럽은 57에서 42까지, 8월에 합류한 천지일보 조사도 46.5에서 36.5까지, 네 온도계가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정기조사의 기간은 공교롭게도 거의 맞물려 돌았는데 인접한 6쌍을 짝지어보면 간격은 최소 5.6, 최대 11.1, 평균 7.5포인트였습니다. 6월 말에도 10.4포인트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8월 27일의 간격은 새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 석 달 내내 있었던 간격의 위쪽 끝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100여 회차 12개 기관의 조사를 모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유보층을 걷어내고 같은 시기 다른 기관들의 평균과 비교해서 각 기관의 눈금이 평소 얼마나 높거나 낮게 나오는지를 잔 겁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NBS는 평균보다 11.3포인트 높게, 갤럽은 8.2 높게,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는 2.8, 천지일보 조사는 2.3 낮게 나오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면접 계열 전체는 평균 10.5 높게, 자동응답 계열 전체는 1.1 낮게, 조사 방식 하나가 약 11포인트를 가릅니다. 자, 평소 눈금 차이를 더해보겠습니다. NBS와 스트레이트 뉴스는 14.1, 실측 간격 13.6과 거의 일치합니다. NBS와 천지일보는 13.6, 실측 16.7과 큰 틀에서 일치합니다. 남는 미스터리가 없습니다. 이번 간격은 전부 만성적인 눈금 차이였습니다. 눈금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자리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같은 주에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는 국민의힘을 37.3으로 측정했습니다. 전화면접 쪽은 NBS 20, 갤럽 25. 간격이 최대 17.3포인트, 대통령 지지율 간격보다 큽니다. 같은 조사에서는 6월 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적도 있습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구도입니다. 기계음 앞에 끝까지 남는 응답자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이 숫자들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기관끼리 비교하면 방식 차이가 보이고 같은 기관의 지난 회차와 비교해야 민심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 기준으로 정직하게 줄이면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는 직전보다 4포인트 내려 오차 범위를 넘는 유의한 하락, NBS는 1포인트 올라 오차 범위 안에 하락 멈춤, 곤두박질도 반등도 절반씩만 맞는 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30%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27일 기준으로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30%대는 왔습니다. 다만 자동응답이라는 눈금에서만 왔습니다. 천지일보 자동응답 조사는 NBS와 조사일이 통째로 겹치는데도 36.5대 50으로 갈렸습니다. 같은 주 전화면접 눈금은 갤럽 42와 NBS 50입니다. 갤럽도 자체 기준 임기 최저를 찍었습니다. 방향은 모두 아래쪽입니다. 다만 눈금이 다를 뿐입니다. 여론조사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두 개가 다른 눈금을 가리킬 때 하나를 부수는 것으로는 방이 따뜻해지지도 추워지지도 않습니다. 숫자를 두드려 부수기 전에 눈금부터 읽어야 합니다. 김정태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